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노후는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기 바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잘 챙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착각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품격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까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가져서는 안 될 5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째,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요즘 책들 보면 100세 시대니까 죽을 때까지 도전하라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책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써요. 실제로 나이를 먹어보면 50대 때 상상했던 70대와 진짜 70대가 된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면 그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대 중후반이 되면 웬만하면 좀 놀고 인생을 즐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마저 일만 하면서 보내면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평균 통계를 맹신하는 착각이에요. 노후에 부부가 월 2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통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며칠 전에 80대 초반 선배님을 만났는데 연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4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노후 준비 다 되신 거네요. 충분하네요 했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노후 준비를 단단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셋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착각입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심지어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물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본인이 100세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 보시고 하세요.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넷째,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나중에 아프면 우리 애들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꿈 깨세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기가 엄청 바빠요. 요양보호사로 20년 일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오는 자식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오지 않는 자식들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로워하다가 속상해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죠. 다섯째, 나이 들어서 투자로 한탕 해보려는 착각입니다. 제 주변에 70대 중반 친구가 비트코인 한다고 덤비는 걸 봤어요. 저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말렸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공부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미로 조금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 그건 망조드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지인도 67세에 가상화폐에 전 재산은 물론 대출까지 해서 망조났다. 지금 멍 때리고 있다.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증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손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과잉 투자를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해져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완전한 자립 정신을 확립해야 해요.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본의 어떤 작가가
사람이 노인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비결은 자립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어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혼자서 자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건강 관리를 생활화해야 해요. 운동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따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동네를 속보로 걷거나 뛰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죠. 그때마다 속으로 강인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세요. 세 번째, 열정을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열정이 사라져요. 모든 게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열정을 솟구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이 강해져야 해요. 자립하는 강한 마음, 운동하는 강한 마음, 그리고 열정을 관리하는 강한 마음. 이걸 가져야만 여러분의 노후가 제대로 작동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노후 생존력을 좌우하는 7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꿈의 힘이에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꿈이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둘째, 건강의 힘입니다. 같은 70대라도 60대처럼 팔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나는 거죠. 평소에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셋째, 경제적 여유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명한 차이잖아요. 재산 관리를 잘해서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건 아니에요. 현재 가진 것으로 잘 나눠서 쓰면서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경제적 안정이에요. 넷째, 소일할 거리가 있는지예요. 일거리와 일자리는 달라요. 일자리는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적인 거고, 일거리는 일자리를 포함해서 소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즉, 취미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섯째, 가족과의 관계예요. 가족하고 관계가 원활하고 좋으냐는 거죠. 지금도 보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불목하고 속썩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여섯째,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일곱째, 새로운 도전 의지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7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제 노년기 정리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증오와 미움은 버리세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마다 털어버리려고 노력하세요. 미운 사람 있게 마련이죠. 누구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증오와 미움을 갖고 있을수록 누구한테 해가 될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해요. 둘째,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버리세요. 재산에 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해요. 집안에 필요 없는 가구 같은 것들도 다 버리세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자꾸 모아놓아봤자 집안만 더럽혀지고 공간만 차지해요. 셋째, 자녀에 대한 의존심도 버려야 해요.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째는 희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희망은 있어야 해요. 목표는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만보를 반드시 걸어야겠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겠다. 이것도 꿈이고 목표예요.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으면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둘째는 즐길 거리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요전에 강의 가서 취미거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손 들어서 대답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즐길 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셋째는 호기심과 관심을 버리면 안 돼요. 호기심이 없어지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인생 마무리를 위한 3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 결단은 나는 다 쓰고 죽겠다예요.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노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물론 자녀들한테는 안타깝죠.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남겨줘야죠. 그런데 남겨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남겨줄까 생각하니까 내 노후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난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있어요. 다 쓰고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집값으로 100세까지 25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결단은 건강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담배 끊는 거, 절주하는 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세 번째 결단은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 10년 전에 70세 때 어디 가서 좀 멋지게 살까 하다가 제주도에 와서 1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되니까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곳을 점검하러 간다는 거예요. 정말 감탄했어요.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단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낯선 곳에 사는 걸 극히 싫어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지방에 가서 얼마든지 경제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 쓰고 죽는다는 계획과 어디서 살 것인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처세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해야 할 7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째,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나이 들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을 아니까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자녀가 와도 집으로 돌아갈 때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거 다 아는데도 말이에요. 둘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요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년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전설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셋째,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험담 안 할 수 없어요. 남을 비난하는 것만큼 통쾌한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게 습관화된 사람은 곤란해요. 넷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조금만 뭐해도 짜증내고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 정말 품격을 떨어뜨려요. 다섯째, 잘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선선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꼭 토를 달아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나이값을 해야 해요. 여섯째, 고집불통이에요. 신념과 고집불통은 달라요. 신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 때 신념이 되는 거고, 고집불통은 남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만 옳다고 기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사고방식이 유연해져야 해요. 일곱째, 나이로 누르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이나. 식당 같은 데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작정 반말하는 거. 이게 나이로 누르는 갑질이에요. 어느 식당에 보니까 티셔츠에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한테도 초면인 경우에는 존댓말을 써야 해요. 반대로 매력적인 노년을 위한 5가지 원칙도 있어요. 첫째, 일부러라도 자주 웃으세요. 웃음에는 5가지 효과가 있어요. 동의 표현 호응하기, 분위기 전환, 호감도 상승. 그리고 난감한 상황 회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웃는 얼굴은 최고의 화장이에요. 둘째, 이런저런 트집 잡지 마세요.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셋째, 삼가하세요. 품격 없는 행동을. 품격이란 나이값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넷째, 사랑으로 세상을 보세요. 젊은 사람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봐서 이해해주고 아내나 남편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다섯째, 오늘을 만끽하세요. 나이 들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니까 오늘을 제대로 사셔야 해요. 그리고 소통할 때는 이 3가지 화법을 사용하세요. 첫째, 낮춤 화법이에요.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말의 속도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말하면 품격 있게 보이고 설득력이 높아져요. 둘째, 긍정 화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맞다, 그렇겠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런 부정적 반응은 하지 마세요. 셋째, 유머 화법이에요. 톡 쳐서 웃기는 건전한 유머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독한 게 아니라 자신의 관리에 철저한 거죠.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엄격하게 마음먹은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나이 들수록 나이 값을 하면서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해 두시고 자주 되새기며 자신을 가꿔 나가시기 바라요.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